백문백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자, 오늘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즉 민특법 개정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의 절세뮤지션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지난번보다는 좀 간단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임대 등록이 말소되어 세법상 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자, 양도세율 중과 배제 그리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 관한 두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다양한 세제 혜택을 이렇게 표 하나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할게요. 항상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우리 3종 세트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거주주택 비과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마지막으로 종부세 합산배제,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괄호 안의 내용, 위에 첫 번째, 두 번째에 있는 이 괄호 안의 내용은 2018년 3월 30일 이전까지는 자, 지자체나 구청에 단기 임대 4년짜리를 등록을 해도 세법상 의무임대 기간 5년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3종 세트를 적용해줬다라는 내용이고요. 현재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구청이나 지자체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즉 옛날 말로 준공공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어떻게 한다? 그리고 의무임대기간 8년을 충족시키면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세 중과배제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해 주겠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 임대사업자를 내고 실제 임대 개시할 당시에 주택 규모 요건은 없고 주택 가액 요건, 수도권은 6억 이하, 지방은 3억 이하. 이때 6억, 3억의 가액은 매매가다? 아니다. 매매가가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이다 라고 했었죠. 이렇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던 것이 2018년 9.13 대책 때 어떻게 나왔죠? 조정 대상 지역 내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즉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요건을 갖춰서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네, 세제 혜택을 적용해 주지 않겠다. 뭐에 대해서? 종부세 합산배제와 양도세 중과배제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 이 두 가지에 대한 혜택은 없애겠다라고 했죠. 다만 그러면 뭐가 남았죠? 거주주택 비과세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 이런 규정이 또 어떻게 바뀌었죠? 추가적으로 바뀐 규정이 있었죠. 이번 7.10 대책 때 단기 임대 4년 및 아파트의 장기 일반 매입 임대 8년 제도를 폐지시키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기에서 장기 임대주택 전환 등록도 불허하겠다. 현재는 단기 4년, 장기 일반 그 공공지원 8년 유형으로 등록이 가능했지만 개정은 어떻게 한다? 단기 임대는 신규 등록 아예 폐지하고 이 신규 등록 효과와 유사한 단기 임대의 8년 장기 임대 전환도 불허하겠다. 그리고 장기 임대 중에서도 그 주택시장 과열 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의 장기 일반 매입 임대는 폐지하겠다. 그 얘기는 뭐죠? 주택 중에 빌라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여전히 인정을 해주겠다. 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제 혜택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됐었죠. 4년 단기 임대는 폐지하고요. 8년 장기 임대는 자 아파트만 불허한다. 이렇게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적용 시기는 언제? 7월 11일 이후 신규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 임대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겠다.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질문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결론을 이렇게 낼 수 있겠죠. 양도세율 중과 배제는 임대 등록이 자진 말소 또는 자동 말소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임대 기간을 충족해야 되지만 어떻게 한다? 5년 8년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특히 자진 말소의 경우에는
의무임대 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하고, 두 번째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 자, 이때 의무임대 기간의 2분의 1, 즉 50% 이상을 임대한다라는 건 세법상 의무임대 기간이 아니라 민특법상 의무임대 기간입니다. 그래서 만일 단기라면 2년, 장기라면 4년만 임대를 했다라면 자진말소 했을 경우에도 1년 이내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두 번째, 거주주택 비과세입니다. 이미 적용받은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추징하지 않고 임대등록 말소 후 5년 이내에, 그러면 두 개 주택이 되는 거죠. 네, 거주주택과 일반주택. 이때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 주겠다. 언제? 임대등록 말소 후 5년 내 양도할 경우에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폐지되는 단기 임대주택 및 아파트 임대주택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으로 임대등록 말소 후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까? 네, 이거 추징하면 좀 억울하겠죠. 자, 이런 경우는 네, 추징하지 않습니다. 자, 임대등록 자진말소의 경우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언제든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나요? 아까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의무임대 기간에 2분의 1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을 등록 말소한 경우에는 언제? 1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 우리 복습 한번 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다른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폐지되는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등록기간 동안에 세제 혜택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5% 상한 등 임대 요건만 준수한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7월 11일 이후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을 신규 등록하거나 단기에서 장기임대로 변경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자, 아까 개정된 내용 살펴본 거 기억나시나요? 자, 내용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8년 폐지. 현재는 어떻게 한다? 자, 단기 4년 그리고 장기일반 공공전 8년 유형으로 등록이 가능했지만 개정된 내용으로는 단기임대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또 뭘 한다? 이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단기임대 장기임대 8년 전환을 불허하겠다. 그리고 장기임대는 모두 폐지하는 게 아니라 신규 등록 자체는 허용하지만 뭐 때문에 문제가 됐죠? 아파트 때문에 문제가 됐죠. 그래서 장기일반 유형 중 주택시장 과열 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의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폐지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표로 정리했었고 적용 시기는 7월 11일 대책 발표일 다음날 이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신규 등록하거나, 즉 폐지되는 유형 뭐였죠?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자, 이 폐지되는 유형으로 신규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임대로 전환하는 경우는 세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겠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년 7월 10일에 임대 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 신고한 경우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다음날 대책 발표일의 다음날인 7월 11일 이후 등록 신청은 안 해주겠다. 자, 마지막입니다. 임대 등록이 자동 말소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 가능한가요? 가능하겠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기본적으로 최대 30%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8년 장기일반 매입임대 중 아파트의 경우 자동 말소 시 조특법 97의 3의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50% 적용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민특법 관련된 개정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